순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구례군의 긴급 재난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여파로 지난 주말 내내 순천 선별진료소가 마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실이 부족해 확진 환자인데도 입원을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목포시가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4.15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순천을 갑과을로 분구하는 획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5개 선거구를 4개구로 홈폐합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전남 지역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10년 만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순천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월 28일입니다. 순천시는 오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의 이동 동선 등을 밝혔는데요. 이날 구례군이 국민에게 보낸 긴급 재난 문자가 논란입니다. 확진자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을 밝히며 해당 병원 방문자는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의 여파로 지난 주말 내내 순천시 선별진료소가 마비됐습니다. 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월 28일 구례군이 전체 국민에게 보낸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순천 확진자가 근무했던 병원에 2월 17일 이후 방문했다면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문자가 다른 지역까지 전달되면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해당 병원 방문자들이 한꺼번에 순천시 선별진료소로 몰려든 겁니다. 구례군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던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순천시 선별진료소에는 3일 동안 해당 병원 방문자 1000여 명이 몰려 검사 요구가 쏟아졌고 보건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300명 정도가 하루에 한 3일을 하고 3일을. 그리고 시간 낭비죠. 행정력 낭비죠. 검사 키트가 부족한지 그건 난리죠. 실질적으로 검사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검사를 되겠습니까? 순천 확진자 A씨의 첫 증상 발현 시점은 2월 27일 오전 10시. 역학조사관이 발표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2월 26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확진자를 마주친 사람입니다. 앞서 구례군은 2월 17일 이후 해당 병원에 방문한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완전히 틀린 내용인 겁니다. 구례군은 날짜 표기에 대한 실수는 인정했지만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직원 두 분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실수를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으로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던 구례군의 재난 문자로 인해 검사 요구가 쏟아지면서 정작 순천 지역 유증상자들의 코로나 검사는 하루 이틀씩 늦춰진 상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여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이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병실이 부족해 확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목포시가 경북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는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시와 교육기관, 의회와 사회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북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목포시 의료원에 격리 수용하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들이 목포로 오게 되면 의료원에 격리 입원하게 될 예정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료원 환자 수용 상태에 있어 이로동 시의료원 인근 주민이 가장 많은 불안감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도 동사무소나 통장님, 시
시청 직원들께서 방역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횟수를 늘려서 주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포시는 경북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치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사가 어제 대통령께 이것도 대구 경북이 우리 지역은 아직도 발생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수용을 못하면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좀 받아서 치료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기관 단체들의 이런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뜻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간담회장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병원의 어려움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근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별진료소마다 소통이 안 되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그 협의체 반드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소통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는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선별진료소가 1월 23일 날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24시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그 중소병원들이 인력난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데 지금 굉장히 그 인력난에 있어서도 지금 피로감이 누적돼 있던 사정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목포 지역으로 환자 이송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지 상황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는 물론 강진과 순천, 전라남도까지 경북 대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황. 하지만 환자 가족의 방문 차단 등이 부족해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라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 22개 시군과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는 대구 경북 지역 지원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담화문에는 대구 경북 지역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수용 치료를 비롯해 사랑의 도시락과 건강식품,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은 4일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과 소통해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힘을 모아서 대구 경북의 도민들, 시도민들, 그리고 의료진들, 또 확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 119 구급대를 긴급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지역에 구급차 10대와 구급대원 21명을 파견해 2교대로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2월 28일 소방청 동원령 1호 발령에 따라 구급대원 5명과 구급차 5대에 이어 최근 구급대원 5명을 대구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3일에는 동원령 2호 발령에 따라 구급차 5대, 구급대원 11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한편 대구에 파견된 119 구급대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53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습니다. 국내 집단 감염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구 신천지발 1차 감염의 잠복기를 넘어 2차 감염의 잠복기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조기 종식 또는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꺾기 위한 골든타임은 앞으로 1, 2주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던 건 지난달 16일. 최대 잠복기를 2주 정도로 봤을 때 1차 고비는 3월 1일로 추정됩니다. 1차 감염자로 인한 확산을 2차 감염으로 보면 2차 잠복기가 앞으로 최대 2주라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그 주변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셔서 오셔서 검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확진자랑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지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2차 감염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진 받은 분들은 2월 초에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확진이 돼서 막 나오고 있고, 그다음 2월 중순에 되신 분들이 또 나오고 있고, 연타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신천지 중심으로 하게 되면 대구 전역에 퍼진 분들이 다 나오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확진자 접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 확진자가 5천 명에 달하고 90%가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를 찾아내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거기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증 환자만 있게 하고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 같은 경증 환자들은 격리시설로 빨리 보내고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앓고 지나가지만 그분들이 연령이 높거나 저희가 65세 고령자가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 인구에 네.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본인도 손을 못 쓰고 바이러스 배렴직 치료약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네. 그것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 증상 발현 기간에 비해서 나빠지는 게 굉장히 빨리. 그렇게 대기하시다 다 사망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빨리 나빠지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초기에 발열이 안 나고 그냥 호흡기 증상이 조금 있다 확 나빠지거든요.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의 상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이동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이 같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 치료받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동 동선을 공개를 해야만 그 시간대에 정확히 그분하고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확진자가 식당에 갔는데 그 다음날 내가 그 식당을 갔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걱정이 서울에 지금 없어요. 그 생활치료시설도 지금 전혀 준비 안 돼 있죠. 병원에 병상도 없죠. 음압병실은 병원마다 뭐 한두 개 많아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그런 치료 쪽에 문제가 심각한데 서울이나 경기 인구가 밀도가 높은 데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지만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마스크를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마스크 15만 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경기도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38살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마스크 30만 장을 구입한 뒤 이 가운데 15만 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지만 수출길이 막히자 시종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매점 매석과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마스크는 곧바로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4.15)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습니다. 순천은 갑을 2곳으로 분구하고 영암, 무안, 신안과 담양을 쪼개 5개 선거구를 4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야가 이대로 획정안을 확정하면 전남은 4.15 총선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구 13만 6천여 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한 겁니다. 전남은 현행대로 선거구 10석이 유지되지만 동부권이 한 석 늘었고 서부권은 사실상 한 석이 줄었습니다. 획정안을 보면 순천 선거구가 2곳으로 분구돼 의석이 한 석에서 2석으로 늘었습니다. 여수는 경기가 조정됐을 뿐 2석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서부권 선거구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생활권이 비슷한 곳도 있지만 전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된 선거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군이 묶여있는 무안, 영암, 신안 선거구는 모두 갈기갈기 찍혔습니다. 무안은 한평, 영광, 장성으로 재편됐고 영암은 나주, 화순 선거구로, 신안은 목포와 통합됐습니다. 목포 신안 선거구는 의석이 늘지 않고 한석 그대로 유지됩니다. 담양은 무안이 한평, 영광, 장성으로 옮겨가면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다만 고흥보성, 장흥, 강진과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거구 재편으로 가장 난처한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본선 주자를 이미 뽑았거나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획정한 대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새 판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암, 무안, 신안은 경선 주자가 확정됐지만 선거구가 모두 쪼개졌고 광양, 곡성, 구례는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결국 통폐합된 선거구를 중심으로 경선을 다시 하거나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관위 회의에서 선거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략 지역 또 재경선 지역 의결을 하게 되죠. 4.15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국회로 넘어간 선거구 획정안.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일부 예비 후보와 여야가 반발하고 있어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되는데요. 통폐합 대상에 오른 선거구의 여야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 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제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개된 획정안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역행했다면서 선거구 최소 조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선거구를 최대한 보전하고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선거구를 줄여야 하지만 이번 획정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강원은 6개 시군이 묶인 공용 선거구가 탄생하고 전남은 일부 선거구가 생활권이 다른 선거구로 쪼개져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원예 생산자협회는 지난 3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연양동과 봉화산 등 도심 전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보여주고 체험하는 박람회가 아닌 생활 속에서 정원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심 전체를 정원 박람회장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내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하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과 모레 아침 최저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도, 모레 아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현재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내일 늦은 오전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다가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 이후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오전까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 퇴근길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늘 늦은 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